안녕하세요. 부타동 이부연 채널의 이부연입니다. 다들 저번 주말이랑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 저녁에 영상을 찍는데, 자, 저번 주 수요일 날 하고 이제 5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중간에 엄청 특별한 일이 있던 건 아니고요. 약간 여유 없음 반, 바쁜 거 반 해가지고 조금 영상을 찍을 정도의 여력은 없었어요. 찍을 수 있었는데 미뤘다 정도?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요새 종소세 기간이기도 해서 뭐 이제 서류 준비할 거랑 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신경 쓸 곳이 있어서 좀 안 한 것도 있고, 목요일 날 이제 애기랑 와이프 둘 다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가서 이제 아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적 여유가 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오랜만에 이제 외출 일정이 제가 생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한 중학교 동창 청첩장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또 일정이 좀 여유가 없기도 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오늘 찍게 됐는데, 월요일 날이라 그런가 이제 피곤하네요. 월요일은 역시 주말 쉬다가 나오면 월요병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저번 토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머리도 좀 자르고, 저번에 영상 보니까 머리가 너무 덥수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듬었습니다. 근데 머리도 항상 이제 자를 때마다, 남자분들은 좀 공감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자르고 한 며칠 뒤가 조금 괜찮잖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리고 또 너무 아니면 당일에 조금 괜찮게 자르면 너무 금방 길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라든 주기가 빨리 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저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바빠서 못 가면 한 5, 6개월, 5, 6주? 5, 6주 정도 되면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되져버리죠. 저도 이제 이제 직모랑 반곱슬이 좀 겹쳐요. 여기는 반곱슬은 아니고 제 쌍가마에 여기도 살짝 가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은 제가 좀 머리가 이제 나이 먹고 얇아져가지고 좀 차분해졌는데,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다 떴어요. 옆머리도 뜨고, 그러니까 완전 그 저주받은 머리 아십니까? 옆머리 이렇게 자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머리가 이제 가마가 두 개니까 회오리 쳐가지고 잘 이게 안 넘어가요. 지금이 이제 좀 머리가 얇아져서 좀 가르마 길이 들어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여튼 그랬던 머리여서 머리 자를 때마다 항상 그 나름의 헤어스타일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옆머리 다운펌을 하죠. 요거를 이제 좀 집에서 조금 저렴하게라든지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제가 하면 또 뭐 어떻게 잘 사용할지도 모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컷하고 다운펌하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데, 다운펌도 무조건 여기만 합니다. 여기 절대 위로 안 올라와요. 이게 실은 제가 이제 머리 두피와 이제 머리카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 집에 좀 탈모 유전자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기 이제 완전 여기가 다 없어요. 없으셨고, 집에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면 조금 다 탈모력이 있고, 제 아버지도 있으신데 나이가 이제 69, 69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제 나이 때부터 관리를 하셨어요. 약 먹고, 이거 바르고 하니까 아직은 꽉 잡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너네 결혼식장 때까지는 자기 잡고 써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결혼을 했지만, 형이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잡고 계셔야 될 명분이 아직 안 사라졌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로 이제 두피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지루성 두피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기름짐이 좀 있어요. 건성과 지루성 그 복합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도 복합성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요. 건조할 때는 이게 또 이제 건조한 게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건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걸 막으려고 몸에서 이제 나쁜 오일이 좀 기름 머리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건조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 샴푸도 조금 제 나름의 유의 있게 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마냥 탈모 샴푸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탈모 샴푸의 진실, 탈모 샴푸에 대한 이제 역설,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 그 피나스테라이드 탈모 약 처방받아서 먹는 약 그거 먹어요. 요거
아버지께서는 이제 먹고 미녹시딜 바르시는 것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두피 혹시나 이제 어쨌든 다운펌도 펌 약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 가르마 이런 데 좀 무서워서 옆에만 씁니다. 옆에는 이제 자주 쓰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다운펌하고 산 지가 한 제가 한 여섯 일곱부터 여섯 다섯부터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25 정도부터 다운펌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누르고 다녔어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아니면 그냥 냅두던가 좀 길면 안 해서. 근데 이제 확실히 다운펌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뜨죠. 근데 이걸 자주 눌러주니까 좀 뭐가 죽었나 좀 길을 좀 죽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머리 이제 스타일링 하는 거에 대해서 남성분들 고민이나 이런 거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왁스 바르고 다녔거든요. 이게 겉멋들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겉멋든 건데, 그때는 나름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뭐라 해야 될까? 여자분들이 화장하고 안 나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저는 물론 그래 본 적은 없죠. 화장까지는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은 없죠. 선크림 정도? 지금은 안 바르지만 옛날에는 선크림은 좀 바르고 약간 컨실러라고 해야 되나? 자국만 좀 지우는 정도는 했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머리 세팅 안 하면은 막 나가기 싫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 없어요. 그냥 아무도 나 안 보는데, 아무도 나 안 보고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 혼자 약간 그런, 이건 도끼병은 아니고요. 약간 왕자병 도끼병은 아니고 그냥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나? 그러지 않았을까? 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로 좀 조금이나마 좀 채워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를 돌이켜보면. 사실 뭐 어렸을 때 외모 가꾸는 것도 어렸을 때 해봐야 돼요. 나이 먹고 하면은 그게 안 삽니다. 해봤던 그 짬이 쌓여서 지금의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는 거지. 그때 안 해보면 그때 지금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막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그것도 뭐 왁스도 발라보고 해봐야 나이 먹어서 좀 나만의 그 스타일을 찾기 편하다?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때 겁먹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었죠. 아마 그럼 제가 이제 94년생이니까 그때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갸스비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쓰셨겠죠. 뭐 남녀 공용으로 남자만 쓰게 나온 건 아니니까 여자분도 쓰는 경우도 많죠. 갸스비 이것도 색깔별로 점도랑 강직도가 달라요. 막 코팅 이렇게 세팅력이 다르다고 하나요? 저는 회색 썼습니다. 무조건 강한 거. 이게 막 파란 거 있고 분홍 거 있고 이러거든요. 기억은 다 안 나는데 회색만 기억나요. 이게 냄새가 이게 아시겠죠? 갸스비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무슨 냄새라고 하나요? 그냥 화학적 냄새가 나요. 그 첨가물 향신료 냄새인데 그게 광이 좀 없고 세팅력이 좋아서 막 떡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바르고 이제 막 그때는 이런 머리는 아니고 이제 막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어떻게 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난 일화만 잠깐 말씀드리면 실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완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어린이 막 이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세팅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그냥 앞머리 그냥 띄우고 약간 무스 바르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머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는 이제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세팅을 이제 하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두발 단속이 있었어요. 예, 중학교 때 두발 단속이 있었고 언제 사라졌더라? 고등학교 때 사라졌나? 여튼 중학교 때까지 두발 단속이 있어서 뭐 여기 그땐 구렛나루 끼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샤기컷 아시죠? 구렛나루 끼고 뒷머리 이렇게 길고 앞머리 이렇게 아마 옛날 그 영상이나 매체 보시면 많이 있는 머리들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머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 만지죠. 이게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90년대생 남자분들의 약간 이 제스처가 뭐 어디서 왜 나오는지 이런 거고. 왜 그때 짓거리 많이 했죠. 그럼 이제 왁스를 바르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근데 이제 중3 때 제가 약간 제 사춘기가 중2 때 진짜 세게 왔거든요. 중1, 2 때. 중3 때는 좀 약해졌어요.
이제 어떤 모종의 계기로 인해서 좀 약해졌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긴 했거든요. 이유물을 반항심? 이유물을 꼬라지?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발 단속을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내가 머리를 자르자니 저거 소리가 또 커졌네 저거. 아니 매번 다른 영상을 트는데 매번 다른 영상을 트는데 매번 이 시기에 갑자기 저기 소리가 커져요. 뭐가 진짜 이상하네. 여튼 그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두발 단속에 걸려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은 싫었던 거예요. 어설프게 조금씩 자르거든요. 안 걸릴 정도로만. 근데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 나 짧게 잘라버릴 거야 해서 모이칸 머리 아세요? 옛날에 베컴 축구선수 베컴했던 모이칸? 그걸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약간 반항적인 머리입니다. 약간 반항의 상징 같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름 이제 반장이었나? 전 중3 때 반장은 아니었어요. 중1, 2때까지는 반장이었는데 중3 때는 그냥 반장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 눈에 좀 잘 띄는 애 정도? 여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 짧게 하고 가니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부연이 머리 아주 모범적이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세팅을 하고 다니까 소프트 모이칸이라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모아요. 닭뼈슬처럼. 그래서 옆머리 이렇게 누르고 해서 네, 제가 이렇게 가니까 짧은 머리 좋은데 다음부터 머리 그 제품 바르지 말라. 저는 이제 하고 다음날 바로 갔죠. 또 바로 가니까 이제 그때 너 나와 해가지고 그때는 반에 그 TV 있으면 TV 장이 있어요. 아마 TV 있으면 TV 장이 있으면 TV 장 아래에 그 뭐 이런 걸레나 뭐 이런 수세미나 그러니까 청소용품 넣는 사람도 반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 청소용품 넣어놨거든요. 갑자기 거기서 이제 걸레 하나 딱 꺼내서 머리 빨아오라고 개수대에서 갖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인터넷에 나올 만한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체벌도 있던 시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죠. 머리 바르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날 바르고 왔으니까 합당한 제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근데 왁스가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프레이나 왁스 같은 거 이게 샴푸나 이런 세정이 있는 걸로 하지 않으면 미끌미끌거리고 찐득거려요. 막 딱풀 묻은 것처럼 좀 질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고 어떻게 닦고 그냥 갔어요. 걸려 닦고 그래. 닦고 와가지고 입술이 그냥 표정 안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앞에서 이제 본보기가 된 거죠. 하지만 아무도 이제 뭐 영향력은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이제 머리 자르고 그 얘기 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한 번씩 머리를 한번 길어보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나요? 저도 한 번 있었거든요. 나이가 언제였더라? 제가 훈련소를 군대를 늦게 가 공익이거든요. 제가 공익근무요원인데 졸업을 하고 가서 제가 7인가 8인가 갔어요. 잠깐 몇 살에 갔더라? 8에 갔어요. 28에 갔으니까 나이가 많게 갔죠. 다른 애들은 가면은 막 20살 애들, 21살 애들인데 제가 동기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하면서 머리를 길어보고 싶은 거예요. 장발을 좀 한번 도전을 했다가 좀 많이 길었어요. 좀 많이 길었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머리를 긴 상태로 약국에서 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불편해요. 좀 안 좋게 보인다기보다는 좀 깔끔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우선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게 자꾸 시야를 가려요. 앞머리가. 그렇다고 그걸 묶고 다니고 싶을까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다시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제로는 아니에요. 제로는 아닌데 다시 한번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안 하죠. 물론 더 빠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안 하고 안 빠질래요. 그 머리 길면 머리 잘 빠져요. 맞아요. 머리가 길면 머리가 더 잘 끊어지고 빠져서 차라리 이제 머리가 좀 탈모나 이런 걸로 고민이신 분들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머리를 좀 짧게 하고 다니는 것도 추천입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짤막한 지식인데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말씀드리면 편할까? 식물도 중력 감지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물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한 건데, 이렇게 자라면은 하여튼 어딘가에 그 중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얘가 이제 아래로 하면은 아, 여기가 중력 방향이구나. 그러면은 반대로 성장 호르몬을 보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샘솟아 오다가 이렇게 꺾일 거 아닙니까? 좀 치우치겠죠? 이렇게 고지고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치우치면은 여기가 이제 센서로 여기가 아래구나. 그러면은 얘를 세우려면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성장 인자를 더 많이 보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크는 영상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하죠? 타임랩스 같이 막 이만할 때부터 이만할 클 때까지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커요. 이유가 아까 그 중력 인자를 바늘 쪽에는 여기 아래구나 인지를 해서 반대쪽으로 성장으로 보내고 다시 이렇게 해서 딱 올곧게 쓰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머리카락도 약간 비슷합니다. 뭐냐면 애가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중력방에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우리 흔히 이제 가르마, 그러니까 눕는 방향. 그러니까 이 눕는 방향으로 당연히 힘이 몰리겠죠. 네, 그럼 이거가 안 눕히게 얘를 이제 좀 강화할 수 있게 뿌리를 잘 만들어주는 호르몬 그런 메커니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결론은 머리가 길면 길수록 무게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냥 얘가 더 무게를 많이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빠질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자연 이탈. 머리가 휴지기 모발이 자연스럽게 이탈할 확률도 높아지고 끊어질 확률도 높아지고 모발이 얇아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당연히 뿌리가 얇은데 머리가 길어지니까 더 잘 빠지겠죠. 그래서 좀 탈모가 있고 모발이 얇은 게 고민이신 분들은 머리를 좀 짧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양모 효과라고 그래요. 머리가 짧으면 조금 더 좀 잘 보이는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좀 최근에는 좀 머리를 짧게 하려고 한다. 딱 요 정도 스타일로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딱 이게 좀 머리가 적당히 풍성해 보이면서 제가 가진 것보다 적어 보이지. 풍성까지는 아니고 적어 보이진 않는다 정도.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실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주말에 애기랑 나들이하고 뭐 하고 와이프랑 이제 냉채 족발 하나 시켜가지고 요새 족발에 꽂혀가지고 족발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제가. 족발 맛있어요. 여튼 냉채 족발 시켜서 영화 본 썰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영화 본 건 아니고 영화 리뷰 본 썰 유튜브에서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얘기하다 탈모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탈모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저도 이제 한동안 블로그를 했다가 요새 안 하거든요. 물론 블로그 했다고 해도 말하기 뭐예요. 글을 몇 개 안 올렸는데 블로그에도 그 탈모 관련해서 글을 몇 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탈모도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시간은 많아요 사실은. 네. 탈모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탈모에 관해서는 저도 약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이나 떠들었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아까 영화 리뷰를 봤는데 요새 악마는
영화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옛날에 보신 분들 있으시죠? 애너에서에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은근히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안 봐요. 지금은 이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요새 나오는 영화는 뭔가 다 취향이 아니에요. 약간 옛날 2000년대 초반, 1900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들이 저한테 좀 더 제 취향이고, 그때 영화들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요. 하나를 5번씩 봐요. 저는 약간 하나 보면, 재밌는 거 하나 보면은 이제 약간 거의 사골마냥 뭉개듯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타이타닉은 한 4~5번 본 것 같고요. 악마를 프라다니부터 한 3번은 봤을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이버터 2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유퀴즈에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아닌데 애너웨서이랑 마 누군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악마 치니까 바로 프라다 2가 나오네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메릴 스트립, 예. 이분 두 분이 이제 유퀴즈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다가 이제 사고 이름이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 영화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러브 앤 드럭스라고, 이게 제목부터 약간 그거가지고 저의 흥미를 일으키기 좋았는데, 사실 어렸을 때 그게 좀 배드신이 많아요. 좀 이제 선정적인 장면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젊었을 땐 그거 보려고 봤던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거기에 비아그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잠깐만요. 제이크 질레날. 맞아, 맞나? 러브 앤 드럭스. 네, 제이크 질레날만 나오네요. 제이크 질레날이 그 비아그라 판매 사원이에요. 영업 사원이어서 앤 해서웨이는 파킨슨병 환자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모종의 계기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둘의 이제 앤 해서웨이는 이제 아픈 사람이잖아요. 제이크 질레는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 되는 거예요. 둘의 이제 러브 스토리를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하며 서로를 관계를 밀어내고 땡기고, 그 약간의 갈등 구조와 그 인간적인 갈등과 막 이런 거를 좀 잡아내는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표현이 좀 재밌는 19금 코미디 약간 이런 영화를 보고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밌고 여운이 좀 남는 영화고, 이것도 한 풀 버전으로 본 거는 2번 내지 3번 정도 본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이제 요약본으로 본 것까지 하면은 한 2.5번이라고 3.5번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약본 영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어제 와이프랑 같이 봤거든요. 와이프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앤 해서웨이가 파킨슨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점차 본인 악화되고 진행을 늦추는 것밖에 답이 없죠. 근데 이제 제이크 질레나는 잘 나가니까 이제 앤 해서웨이가 건강한 여자 만나러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처음에는 이제 밀어내니까 밀려져요. 그냥 그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밀어내려고 온갖 모진 말을 해버리니까 아니어도 그냥 홧김에 왱 하고 그냥 그래 나도 이러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NA에서가 돌면서 이렇게 손 떨리니까 모르고 이제 병을 쳐요. 모르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병을 쳐버리니까 병이 깨져요. 그러니까 NA에서가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엥 하고 나갔던 제이크 질레날이 그 소리 듣고 돌아와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마 영화를 좀 쭉 봤으면 좀 괜찮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물론 감동적인 장면도 있죠. 뭐 쫓아가고 넌 내 사랑이야 이런 장면도 있지만 그건 너무 뻔하고요. 약간 나 좀 이런 모먼트 좀 많은데 라고 할 때, 약간 꺼드럭대려고 할 때 그 장면을 좀 꼽을 수 있죠. 어제 좀 와이프한테 꺼드럭대니까 조금 이제 표정이 처음에는 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표정을 바뀌더라고요.
본인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저는 느꼈는데. 여튼 러브 앤 드럭스도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로 이제 야한 영화 보려고 했다가 이제 눈물 훔치는 뭐 그런, 눈물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감동? 그리고 약간의 그 저희도 이제 어쨌든 약업 종사자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화이자와 막 이런 그 아는 약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냥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재밌습니다. 소소하게 약간 이스터에그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러브앤 오늘의 이제 추천, 제가 아마 영상을 이제 앞으로 계속 찍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제 뭐 별거 아닌 내용이라도 그냥 이렇게 하루 20-30분씩 털면서 이제 저의 생각과 저의 이제 생활이나 내가 이제 겪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 들은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 남겨놓고 싶어서 하는 건데, 종종 이렇게 영화 추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영화를 은근히 좀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막 영화에 엄청난 공부를 해서 심취해가지고 막 고전 명작부터 이러진 않아요. 그냥 유명한 영화들을 그냥 유명한 옛날 영화들을 좀 많이 한 개를 여러 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생기고, 그런 걸 좀 꺼드럭대면서 얘기할 수 있다 정도? 예, 그걸 제가 어떤 기법이 쓰여, 이런 거 저 몰라요. 문외한입니다. 그냥, 내 생각엔 그 서사가 좋더라. 그냥 친구들이나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뭐야, 너 좀 많네? 라는, 약간 그걸 딱 초반에 느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얘기한다거나, 진짜들을 만나면 다행히 작아지거든요. 초라해지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어느덧 불현듯 27분이 됐네요. 영상기를 좀 짧게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컨텐츠 친구한테 이제 그 유튜브랑 인스타 하는 약대 동기가 있어요. 저랑 이제 아까 훈련 소재가 같이 갔던 동기. 실명을 거론하면은 그 친구한테 누가 될까봐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조언을 몇 개 요구했거든요. 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하지 말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보다 이 콘텐츠 고갈이 빨리 된대요.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게 많고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콘텐츠 고갈이 엄청 빠르다고. 그래서 그거를 잘 조심하고 이제 좀 잔잔바리로 그냥 가다 보면은 언젠간 뭐 꼭 잘 되려고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지만, 꼭 잘 안 된다 해서 내가 이거를 자책하고 자책하진 않아도 돼요. 좀 그냥 보듬 열심히 하고 살고 있거든요. 요거는 정말 취미생활 같은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논란이 안 되게 잔잔바리로 컨텐츠 끊기지 않게 계속 하라 그러더라고요. 너가 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허락 맡으면 그 친구 이름을 내가 그 친구는 하라고 할 거예요, 저한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친구 되면 팔아보도록 해야겠어요. 우선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이제 했는데, 남은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 주 한 주도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부터 좀 힘을 내야겠어요. 피곤하네요,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시간이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